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음은 인간을, 모음은 우주를 형상화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음과 모음이 서로 만나는 순간 인간과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 문자 속에 사실은 하늘과 인간의 질서를 통합한 우주의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원리를 세계 문자학계를 뒤흔든 한 해외학자의 시선을 통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간과 우주가 문자를 통해 연결되는 한글의 비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자학자 중 한 사람, 피터 티 다니엘스 교수. 그는 인간이 만든 모든 문자를 집대성한 명저, 세계의 문자 시스템의 편집자이자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문자학의 기준이라고 부르는 학자입니다. 20세기 이후 인류가 해독한 모든 문자의 구조와 기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문자에 관한 한 지구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엄격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스 교수가 딱 한 문자 앞에서만 표현을 바꿉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은 인간의 발성 질서를 문자 구조에 그대로 담아낸 세계 유일의 문자이다. 그리고 이 발성의 질서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질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발성의 질서와 우주의 질서, 대체 무슨 관계가 있지? 이제부터 한글 창제 원리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엔 작은 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엔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햇살처럼 뜨거운 에너지와 별이 숨 쉬는 소리.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인간의 말까지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그 하늘의 점이 사람의 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점은 말이 되었고 말은 글자가 되었지요. 1443년 조선의 왕 세종은 모든 백성이 쉽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단순히 문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세종이 만든 것은 하늘과 땅,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언어였습니다. 동그란 점은 하늘을, 가로획은 땅을, 세로획은 사람을 뜻했지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기호만으로 한글의 모든 모음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종은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의 점이 인간의 입에서 울릴 때 세상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예로부터 인류의 문명엔 공통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말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빛보다 먼저 있던 것은 소리였습니다. 세상을 처음 부른 건 이름 없는 진동이었지요. 고대 인도의 경전 리그베다는 우주의 근원을 만트라, 즉 소리로 설명합니다. 옴이라는 단 한 글자의 소리로 하늘과 땅, 생명과 죽음이 모두 열렸다고 믿었습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 헤라클레이토스도 말했습니다. 만물은 로고스, 즉 말의 질서 속에 있다. 왜 전 세계의 문명과 철학은 소리가 우주의 근원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이 내는 말이 곧 존재와 연결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하늘의 언어를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1443년 세종은 하나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신의 소리를 흉내내는 문자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사람의 말로 옮기는 문자. 그 철학 위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오직 사람만이 함께할 수 있다. 세종은 믿었습니다. 인간은 하늘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 질서를 말이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세종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우주의 구조를 그대로 문자의 원리에 담았습니다. 점은 하늘, 가로선은 땅, 세로선은 사람. 하늘과 땅이 만나면 오, 하늘이 아래로 내려오면 우, 하늘의 점이 사람 곁에 오면 아. 모음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주의 움직임을 기록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 사람은 문자 속에서 하나로 이어졌고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우주의 구조를 담은 체계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는 천지의 이치에서 나왔으며 음양의 변화에서 취하고 사람의 감정과 통한다. 이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세종의 철학이었습니다. 언어는 기의 흐름이고 존재의 진동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것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최초의 문자인 것입니다. 세종은 글자의 근원을 하늘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겼지요. 글자를 처음 만들 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뜻을 따랐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사람. 이 세 가지는 바로 모음의 원리, 그리고 우주의 구조였습니다. 점은 창조의 불씨입니다. 은은 생명의 터전입니다. 이는 존재의 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 모든 소리와 모든 의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의 질서가 인간의 말이 되었습니다. 모음 하나하나가 우주의 호흡이 되었지요. 세종이 만든 문자는 그저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늘의 구조를 담은 우주 그 자체였습니다. 세종은 인간의 몸에서 소리를 보았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구조를 담은 작은 우주, 소우주였지요. 세종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람의 목구멍은 하늘의 문이며 혀는 땅의 형상이다. 입술은 사람이다. 세종은 인간의 발성기관에서 우주의 원리를 찾아내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피터 티 다니엘스 교수가 말한 발성의 질서와 동양 철학이 말하는 우주의 질서가 어디에서 맞닿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접점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종은 하늘의 구조를 모음에 담고 인간의 구조를 자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순간 하늘과 인간이 서로를 울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한글은 하늘과 인간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던 순간에 탄생한 문자입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한글을 쓰지만 사실 그 순간마다 하늘과 나 자신이 하나의 리듬으로 호흡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자도 이렇게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창제 원리로 품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하늘과 가까운 언어를 쓰는 민족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쓰는 한 글자, 한 음절이 하늘이 남긴 질서와 인간의 마음이 만나 이루어낸 작은 우주라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종은 소리의 흐름을 음양오행의 질서로 정리했습니다. 점 하나는 하늘이자 양의 불, 가로서는 땅이자 음의 물, 세로서는 사람이며 그 사이를 잇는 나무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문자학자들은 한글이 소리를 넘어서 천지인의 질서를 시각화한 유일한 문자라고 평가합니다. 소리가 위로 오르면 양, 아래로 가라앉으면
넓게 퍼지면 토, 날카롭게 갈라지면 금이 됩니다. 기억 소리는 목, 상승하고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니은은 화, 따뜻하고 부드러운 조화의 성질이죠. 미음은 토, 중심을 잡아주는 안정의 힘입니다. 시옷은 금, 분명하게 갈라지는 질서의 소리. 이응은 수, 깊고 맑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훈민정음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담은 우주의 설계도였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 음절, 그 하나의 진동 속에 우주의 오행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종은 소리를 자연의 에너지 흐름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한글은 그렇게 우주의 숨결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 문자 사상 가장 철학적인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우주의 질서를 시각화한 최초의 시스템입니다. 인간은 하늘의 질서를 언어로 옮긴 존재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언어학자 헨리 로저스는 그의 저서 문자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세종의 문자는 세계 문자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철학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하늘, 땅, 사람의 원리에 기초한 한글의 모음 체계는 문자 속에 구현된 우주론적 철학을 반영한다. 로저스는 세종이 만든 모음의 원리를 단순한 발음 기호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늘의 질서를 문자로 새긴 행위로 보았습니다. 루마니아의 신화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말했습니다. 신화적 행위란 창세의 순간을 반복하는 것이다. 제사, 예술, 언어.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건 하늘의 창조를 표현하는 의례이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역시 그런 신화적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신이 세상을 만들 듯 소리를 질서 속에 놓고 기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글자의 구조 안에 다시 배열한 것이죠. 그건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탄생, 하늘을 언어로 새긴 창세의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화란 세계의 구조를 인간의 사고로 번역한 것이다. 그는 수많은 신화를 분석한 끝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모든 신화는 이항대립, 즉 서로 다른 두 힘이 긴장과 균형 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이 서로 반대되는 두 요소가 충돌하고 균형을 이룰 때 세상의 질서와 균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구조는 문자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밝은 모음과 어두운 모음, 글자의 오른쪽과 왼쪽, 위와 아래 방향성까지. 훈민정음의 모든 구성 요소는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이항대립의 원리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소리를 적은 문자가 아니라 세계의 구조를 언어로 정리한 하나의 사유체계였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우주의 구조가 맞닿아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세종은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생각의 법칙을 만든 분이었습니다. 소리를 설계한 것이지만 그 안엔 인간 이성의 구조와 자연의 질서가 함께 담겨 있었지요. 그래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사고와 우주의 균형을 함께 보여주는 언어로 만든 하나의 신화적 구조였습니다. 그날 인간은 처음으로 신의 언어를 흉내내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우주를 완성했습니다. 그 언어의 이름은 훈민정음이었습니다.
하늘의 법칙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소리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질서를 만들었고, 인간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경계가 사라졌을 때, 언어는 곧 우주가 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신의 언어를 흉내낸 문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질서를 인간이 완성해낸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에게서 언어를 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우주를 다시 썼습니다. 그 언어는 지금도 우리의 입술에서 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인간이 언어로 우주를 다시 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